네, 그럼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계산이론 연구실의 석사과정생 최석웅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Natural Language to Code Translation with Execution이라고 하는 2022년 EMNLP 메인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 방법론이 미니멈 베이지한 리스크 디코딩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니어먼 베이지한 리스크 디코딩이라고 하는 방법 프레임워크는 NMT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론인데 대표적인 그 NMT의 문제들이 첫 번째가 이제 랭스 바이어스인데 랭스 바이어스는 이제 빔 설치 그러니까 여러 개 트랜슬레이션을 샘플링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트랜슬레이션을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빔 서치인데 빔 서치에서 스코어 자체가 긴 문장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긴 문장들이 좀 더 높은 스코어를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이런 랭스 바이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빔 서치 커스라고 하는 문제가 또 드러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빔 서치 과정에서 빔 사이즈 그러니까 서치 스페이스를 넓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nadequacy of the mode proble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드라고 하는 거는 그 전기분포 생각해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가장 볼록하게 높게 있는 그런 정수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NMT 모델에 의해서 생성되는 트랜슬레이션들이 실제 그런 트랜슬레이션들의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문제들이 패스워드로서 지금 NMT 커뮤니티 쪽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 분석들도 나름 원인 분석들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모델 프로그램인데 지금 NLP도 어쨌든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 같은 것들이 다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고 채널을 기반으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의 도구로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고 그거 바탕으로 이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서로 다른 패스들이 이제 여러 개를 샘플링 어, 서로 다른 패스들이 후보 패스들이 캔디데이트 패스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특정 노드 이전 타임스텝이 특정 노드라고 한다면 그 노드에서 많은 브랜치가 뻗어 나오면은 실제로 그 노드가 제대로 된 그 노드임에도 불구하고 브랜치 개수가 많고 이 노드별로 지금 노멀라이징이 되기 때문에 로컬리 노멀라이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패스가 선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멀라이즈가 잘못해서 다른 좀 더 적은 브랜치가 뻗어나오는 그런 패스들이 선택이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모델 프로그램이라고 해당 논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즉 모델 자체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이 그 모델이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운 실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게 원인이다라고 제시하는 쪽이 있고 이 논문 아니고 MBR 미니멈 베이지 리스크 디코딩을 제시한 논문에서는 맥시멈 오브 포스테리어 디코딩이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건데 여기서 포스테리어는 라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파라미터 기분 데이터셋이 이제 포스테리어가 되는데 여기서는 트랜슬레이션 기분 인풋이 이제 포스테리어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포스테리어보다는 맥시멈 쪽인데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포스테리어의 최대값을 그러니까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분포 전체,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분포 전체에 담겨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로 디코딩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NFT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패솔로지들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실험들을 여러 가지 실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추정하는 그 분포와 실제 데이터,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 분포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봤을 때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를 그 논문에서는 실험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닝 알고리즘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디코딩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그 논문에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전체를 반영하여 어떤 트랜슬레이션들을 수행할 수 있는, 디코딩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미니멈 베이즈 리스크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하나의 메소돌러지라기보다는 프레임워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유틸리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의 트랜슬레이션들 사이의 어떤 스코어링을 매기는 방식인데 일종 하이퍼 파라미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매기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유도가 있고, 다만 좀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유틸리티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제 Y랑 H가 서로 다른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알고맥스에서 H in HX라고 하는데 그거의 아웃풋이 이제 Y이기 때문에 Y 또한 어떤 하이퍼세시스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식은 이렇게 익스펙테이션으로 되지만 지금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정보가 없기도 하고, 만약에 뭐 간단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면 클로즈 폼으로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근사치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몬테칼로 샘플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몬테칼로 샘플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측값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니멈 베이즈 리스크 디코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제는 이제 이 MBR을 바탕으로 코드 쪽 그 질문이 하나 제너레이션에서 있는데요. 네네네. 그 방금 전 식에서 그 H of X가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하이퍼스테시스의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샘플링된 트랜슬레이션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유틸리티 값을 최대화하는 그 H가 Y 스타가 되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럼 저기서 Y도 근데 지금 X가 X의 트랜슬레이션 타겟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좀 식이 헷갈리게 쓰여져 있는데 Y랑 H랑 그냥 둘 다 하이퍼스테시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혹시 Y가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 아닌가요? Y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지금 이게 인퍼런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Y가 뭔지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샘플 한 5개를 뽑았으면은 이 Y가 하나의 샘플이 되고 H가 이제 나머지 샘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수식을 조금 헷갈리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논문이 좀 네, 그렇게 아, 일단 네. 이수식은 그 지금 발표하시는 논문에서 참조하신 건 아니죠?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샘플링이랑 그 MBR 디코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샘플링을 위해서 이제 프롬프트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별로 이제 프롬프트 디자인을 조금은 다르게 해놔서 지금 직접 보여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3샷으로 하고 있고, 프롬프트 디자인은 인포가 이제 좀 태스크별로 달라지긴 한데, 지금 이 데이터셋은 MBPP 데이터셋이어서 내추럴 랭귀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파이썬 코드를 출력하는 태스크이고요. 인포에는 이제 MBPP 데이터셋에서 총 3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인포에 넣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텍스트를 그 코드를 생성해달라고 하는 인스트럭터고, 코드는 이제 그 정답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이그젬플을 제공하고, 마지막에 이제 코드로 끝남으로써 이제 코드 컴플리션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를 입력을 받아서 SQL 쿼리를 출력하는 프롬프트인데, 인포에는 이제 DB 스키마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테이블들이랑 그 테이블들의 어트리뷰트들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고, 텍스트에는 마찬가지로 인스트럭트가 주어지고, 코드에는 SQL 쿼리들이 주어지고, 총 3개의 인풋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또 코드로 끝남으로써 코드 컴플리션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코드 제너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만들고 있고, NL2 배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줄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인포 부분에 생략이 되어 있고, 텍스트랑 코드만 이제 세 개를 또 이어붙여서 주고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관해서 이 정도고, 리랭킹 할 때 여기서 디자인한 방식이 이제 execution based MBR인데, 아까는 이제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맥시마이즈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로스 펑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적이고, 지금 서치 스페이스는 프로그램 프레딕션 된, 그러니까 모델에 의해서 샘플링 된 프로그램들의 집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로스 펑션, 이 로스 펑션을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P랑 요 P가 같은 스페이스에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샘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LP 이 수식을 또 아래에 적어놨는데, 이 수식은 테스트 케이스들이 주어졌을 때 임의의 두 개의 프로그램이 주어졌을 때 그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다 돌려봤는데, 모든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라도 성공하지 못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라도 두 프로그램의 아웃풋이 같지 않다면은 이제 값이 1이 되고 아니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 어떤 샘플링된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들 사이에 어떤 펑셔널 어그리먼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티 논문에서 테스트 케이스 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겠다 해서 가장 어떤 주어진 샘플셋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실험을 위해서 어떤 비교를 위해서 다른 방법들도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그리디 디코딩을 아예 샘플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샘플 트랜slation 하나, 코드 하나 구해서 그거 가지고 하는 방식이고, maximizing likelihood나 maximizing average log likelihoo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여러 개 뽑은 다음에 이제 리랭킹 하는 과정에서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뽑는 거고, 이거는 이 average log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뽑는 방식입니다. 이 맥시마이징 에버리지 로그 라이클루드 같은 경우는 코덱스에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체안으로서 나왔던 방법인데, 그 논문에서는 코덱스는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만 해서, 그 논문에서는 뭐 샘플 사이즈를 늘리는 경우에도 늘리면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인다 라고 언급이 되었던 방법이었어서 아마 이 논문에서도 채용을 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에버리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게 근본적으로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 컨디셔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분포가 다른 상황인데, 그래서 제대로 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그다음에 블루스코어 같은 것들도 이 논문에서 사용을 하는데, 블루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랭스 바이어스나 이런 부분들은 꽤나 오래전부터 알려진 문제였고, 그러한 것들을 보정하기 위한 역할들을 뭐 블루스코어의 그래비티 텀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컨텍스트 정보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닌 샘플들 사이에 블루스코어를 구하는 방식으로 네, 계산이 되어 있고, 실험이 있는데 실험 부분에서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셋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MVP 같은 경우에는 총 974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랭귀지 인스트럭트, 그 다음에 정답 코드, 그 다음에 세개 어서션 테스트 케이스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실험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점이, 일단 세개 어서션 중에 하나를 이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큐션 어드레스를 구하는데, 뭐 따로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개 어서션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해가지고 이 세개 어서션을 통과하면은 이제 1점을 받는 거고, 아니면 0점을 받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일종의 데이터 리키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실험에 대해서는
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 스파이더인데,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를 SQL로 번역하는 거고 7,000개의 이거잼플 구성되어 있고 트레이닝이 5,300개의 이밸리에이션을 구성되어 있고, 아마 이 7,000개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 같고요. 아까 그 MVP에서는 974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한 500개 정도 테스트 케이스에 사용을 하고 400 테스트를 위해 사용을 하고 474개 정도를 트레이닝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퓨샷 그 이그젠플 구성할 때는 474개 정도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메트릭은 execution accuracy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execution accuracy 사용할 때는 그때 실제 그 SQL 쿼리를 수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값들이 그라운드 트루스의 결과값과 일치하면 1점이고 아니면 0.0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투 배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거를 뭐 실행하기가 까다로워서 뭐 배실렉스라고 하는 롤베이스드 기반의 파서를 사용을 해서 토큰 블루를 구해서 이제 그 MBR EXEC에서 사용되는 그 로스 값을 구하고 있고요. 그다음 구하고 있고 매트릭은 캐릭터 이건 토큰 레벨이고 이건 캐릭터 레벨, 실제로 평가할 때는 캐릭터 레벨 블루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퍼런스 쪽인데요. 인퍼런스 할 때 샘플링 할 때 조금 볼 것들이 있는데, 일단 총 5개의 프롬프트를 이제 피셜 디그젠플들을 다르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각각의 프롬프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이그젠플을 구성을 하고 있고, 네, 좀그 샘플링 할 때 랜덤니스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템퍼레처를 0.3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5개의 프롬프트에서 생성된 그 캔디데이트 코드들을 이제 가지고 샘플셋을 구성을 해서 이제 엠베드 코딩을 수행을 하고 있고, 좀 그 지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샘플 개수가 좀 이게 5개 넘는 경우에는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이제 여러 개의 샘플들을 뽑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샘플링과 완전 별개로 그리디 디코딩도 수행을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리디 디코딩에서 끝나고 뒤에 뭐 리랭킹이나 이런 거 할 여지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브랜치에서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샘플링을 된 상황에서 이제 리랭킹을 수행하는데 이제 라이클로드를 최대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트릭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리랭킹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건데, MBPP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MBR-EXAC 같은 경우는 데이터 리키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MBPP 데이터셋 건에서는 좀 이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MBPP만 봤을 때는 이제 블루스코어를 사용한 게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한 것보다 전반적으로 좀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 같고, 이 부분은 아마 뭐 렉스바이어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커렉션 텀이 블루스코어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좀 스파이더나 뭐 NL2배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실험을 해보거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파이더나 NLT배시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 엑스트리멈 에버리지 로그라이클로드가 디제너레이트 샘플들이 증가할수록 디제너레이트 된다라고 하는 좀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하나 더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차 캐릭터 블루는 일종의 뭐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오라클이라고 해야 될까, 오라클 수준의 매트릭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MBR EXEC가 더 성능이 높았다는 거는 좀 특이한, 좀 주목할 만한 정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디한 거랑 샘플링한 건데, 샘플링한 거는 MBR EXEC,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한 건데, 전반적으로 성능이 높아졌지만 NLTBC에 대해서는 시그니피컨트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이가 너무 적고 너무 그 신뢰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템퍼레처 좀
개인적으로 이 논문들을 좋았던 점들을 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실험들을 미리 좀 해놓은 것 같아서 좀 좋았었는데, 이 논문에서 템퍼레처 관련해서는 좀 특이할 만한 점이 토큰 블루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0.8 이하까지는 약간은 떨어지기, 템퍼레처 0.8 이하까지 약간은 떨어지긴 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0.8 이후로 전반적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매트릭들이 포착하는 정보가 일정 템퍼레처 이상이 되면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스파이더에서는 NDREXC가 좀 계속해서 좀 심하게 디제너레이트 되는 그런 형상을 보이는데, 아마 뭐 이러한 NDREXC가 템퍼레처에 민감한 이유는 템퍼레처에 뭐 로버스트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위해 뭐 보완하기 위한 매트릭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아니 뭐좀 템퍼레처를 샘플링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만 한다면 이러한 매트릭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매트릭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NLTBC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맥시멈 에버리지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좀 템퍼레처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에버리지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에버리징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샘플링의 다양성이 확보될수록 좀 성능이 높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만약 이전에 나왔던 이런 논문들의 이런 실험 결과들에서 결과가 나빠졌던 이유는 샘플링이 충분히 다양하지 않아서 그 되어서 구성된 그 샘플셋이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롬프트를 총 5개로 나눠서 구성을 하는데 15개, 그러니까 총 15개 이그잼플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 15개 이그잼플을 다 연결해서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는 것들이 좀 더 성능이 높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성능이 높게 나왔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뭐 이그잼플을 잘못 주면 그 부분들이 성능에 대한 바틀렉으로 뭐 라지 랭귀지 모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 할 때 이그잼플 셀렉션의 어떤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 부분은 이제 오라클, 그러니까 샘플링된 것들의 성능이 최대 얼마까지 되는, 즉 리랭킹을 잘했을 때, 리랭킹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했을 때 모델의 코드 제너레이션 성능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P는 이제 샘플링된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거고, T는 테스트 케이스고, G는 이제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고, 여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샘플링된 프로그램들의 값이 모두 같으면 1이고 아니면 0인데, 샘플링된 모든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러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1이고 아니면 0인 방식으로 해서 네, 실험 매트릭을 디자인을 했고, 이를 통해서 오라클 퍼포먼스를 네, 추론을 하고 있고요. 네, 계량하고 있고, 실험 봤을 때 샘플 개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한 80 정도까지 올라가는, MVPP 같은 경우는 성능이 80 정도까지 올라가고, 스파이더는 85, 그리고 NLTBC 같은 경우는 120까지 뽑았을 때 한 7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논문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지금 현재 코드 제너레이션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는 뭔가 좀 샘플링된 그 코드들을 리랭킹하는 데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샘플링 자체의 다양성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매트릭 평가를 한다면 이런 오라클 퍼포먼스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만약에 샘플링의 다양성을 했을 때 그런 그 맥시멈 에버리지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유의미한 매트릭으로서 작용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의문들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제가 발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추가로 혹시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 강원대학교 대산이론연구실 김성욱입니다. 네네. 그 MBR 디코딩식에서 로스 펑션이
이산적인 0하고 1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로스 펑션을 혹시 뭐 연속적인 값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은 모델의 그 표현력이 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맞췄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만약에 분석해서 뭐 트랙터블한 시간 안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좋을 수 있을 텐데 다만 지금 어쨌든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한 것보다도 그냥 맞으면 1이고 틀리면 0이어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관점에서 그게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는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방금 그 성민 학생이 질문했던 게 저 피겨 6번에서 실험한 결과 아닌가요? 그 슬라이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겨 6번에서 그 소프트 로스라고 하는 게 그 테스트 케이스 몇 개를 통과했는지를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그 로스를 계산해서 부여한 것 같거든요. 아, 네네. 잠시만요. 아, 네네네. 10분의 1로 해서 아, 네. 이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뺀 이유는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좀 충분하지 않아서 이 부분 관련된 실험이 뭐 제대로 진행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일단 이 부분을 뺐었는데, 아, 네. 어차피 뭐 실험 성능 자체는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긴 한데요. 뭐, 네네네. 예, 근데 아무튼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 네. 그 오라클 퍼포먼스가 뭐 어떤 의미인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 익스큐션 어큐러시를 계산하는 게 이걸로 계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execution accuracy는 그러니까 100개의 샘플을 뽑았으면은 100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러니까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하나를 골라서 그거에 대해서 구하는 거고 오라클 퍼포먼스는 그 100개 전부에 대해서 실행을 해서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은 그거 1점을 주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네. 어퍼 바운드라는 말을 쓴 거군요. 네네네. 그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랭킹을 매긴다는 게 어떻게 매긴다는 건 사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트릭들이 여기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잖아요. 블루스코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클리후드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1, 2, 3이 있으면은 프로그램 1에 대해서 프로그램 1, 2 그리고 프로그램 1, 3에 대해서 이러한 값들을 구해서 구한 값과 프로그램 2는 프로그램 1, 프로그램 3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고 프로그램 3은 프로그램 1, 2에 대해서 이러한 값들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보여주면은 이제 그 랭킹 값이 그 매트릭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매트릭의 값을 여기서 로스니까 가장 적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샘플 사이즈가 100이면은 100개를 샘플링 한 다음에 페어와이즈 뭐 디스턴스라 뭐 로스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로스의 합이 제일 작은 애를 뭐 가장 높은 랭킹으로 보낸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익스큐션에 대해서 그 MBR 그 디코딩을 한다는 거는 그 익스큐션 결과가 다른 애들이랑 가장 많이 컴패터블한 애를 고르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가장 그 실행 결과가 일치하는 애를 골랐을 때 그 실제 정답 코드와 이제 실행 결과가 비슷할 확률이 더 높다, 막 이런 이제 가정인 거죠. 가정은 그 샘플링된 샘플들의 집합이 주어지는데 그 샘플들의 집합 중에 가장
그 샘플들의 집합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을 구하겠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 아까 M 올 걔가 왜 샘플 사이즈가 늘어나면은 성능이 막 엄청 떨어지는지는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 피겨 3번에서 그 NL2 배시에서 걔가 올라가는 게 잘 이해가 아직 안 됐는데 음, 이거는 다른 실험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블루스코어여서 블루스코어랑 NL2-C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잠시만요. 다른 실험들은 그러니까 템퍼레처를 고정하기 때문에 샘플들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분석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템퍼레처 이제 0.3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샘플 개수만 늘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템퍼레처 자체를 늘리는 상황인 거죠. 샘플 개수는 동일하게 두고 그런데 제 템퍼레처를 생각엔 늘리면 훨씬 더 다이버스한 샘플들이 그 풀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네 다이버스한 샘플들이 들어갑니다. 네, 아, 에버리지를 하니까 그러한 어떤 다이버스한 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좀 디노이징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 이거 에버리징 하는 이유는 그 원래 이 생성 모델이 그 더 짧은 문장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NLL을 하다 보면 토큰별로 그 네거티브 로그가 붙기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더 긴 문장이 사실 로스가 더 높거든요. 보통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징을 하면 이제 그냥 에버리지 토큰 그 로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더 긴 문장들이 많이 샘플링 될 수 있다. 요 정도 의미로 알고 있어서. 네네. 근데 통역적 관점에서 보면 에버리징 하는 것, 특히 이런 메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그 probability distribution 자체가 좀 완전히 같은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아니라 다른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에버리징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그런 어쨌든 에러텀이나 이런 것들이 N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그런 에러텀에 의한 영향들이 적어지게 돼서 일종의 디노이징의 역할을 수행한다? 좀 이런 관점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 셋들은 전부 다 그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 것들인가요? 아니요, 이 NLTBC 같은 경우 테스트 케이스가 없지만, 네, 없고요. 없어서 지금 그 매트릭 사용하는 것도 블루스코어 뭐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없는데 익스큐션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익세큐션이 아닙니다. 블루스코어입니다. 아, 근데 저 매트릭 자체가. MBR 그 EXEC 쟤는 지금 저 파란색 점선 여전히 거기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루스코어 토큰 이거는 캐릭터 레벨 블루스코어로 구하는데 MBR EXEC에서는 토큰 레벨 블루스코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 그 밑에 MBR 토큰 블루랑 똑같은 건가요, 여기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토큰 블루는 그냥 토큰 블루 값을 구해서 랭킹을 가장 높은 걸 구하는 거고 얘는 그 토큰 레벨 이 부분은 제가 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풋노트 11번의 논문에 그 뭐 무슨 말이 써 있는데 잘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예, 논문에 뭐 언급이 있긴 하네요. 그 안 그래도 관련.
아, 그냥 그 파싱만 한 거군요. 파싱이 되는지 안 네, 되는지만 가지고 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실행. 네. 파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배시 파서 쓴 거랑 여기서는 그 아까 그 룰베이스드 해가지고 네, 그냥 파서만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주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